네, 오늘도 SML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지난번에 나오셔서 아주 차분하게 아주 상세한 회사 이야기 전해주신 우리 송종국 대표님이시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예. 네, 우리 송종국 대표님. 그때는 어떤 종목이었었죠? 그때 사주산업이었죠? 예, 사주산업이었죠. 네, 기억하시네요. 사주산업.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종목 넣어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주산업 좀 더 좋은 가격에 오면 한번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회사입니까? 예, 오스코텍 이제 뭐 오스코텍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한 6-7개 종목 정도 가져갔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 오스코텍인데 오스코텍은 폐암 치료제로 좀 유명한 회사거든요. 오스코텍은 폐암 치료제. 예. 폐암 치료제가 따로 있어요? 뭐 간암 뭐 이런 거 완전 다른. 간암, 위암, 뭐 폐암 이게 이제 3대 주로 네네네네. 이제 사망 높은 암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소세포 폐암이 있고 비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이제 너무 이과학적으로 나가면 어려우니까요. 어렵긴 하네요. 지금 EGFR 비소세포 폐암이 그 비소세포 폐암의 65% 이상 환자들이 주로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레이저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오스코텍에서 개발했고 2015년에 그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을 했고요. 네. 또 2018년에 유한양행이 얀센의 기술 수출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술 수출 금액은 얀센의 기술 수출할 때 12억 5,5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현재 뭐 1,300원 기준하면은 한 1조 한 6천억 가량 되는 거죠, 그죠? 이 그 EGFR 비소세포 폐암이 이제 그 지금 레이데치닙이 렉나자라는 약으로 지금 그 2차 치료제로는 국내에서 31호 신약으로 승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폐암 환자들이 1차 치료제로 뭐 이레사라든지 과거에 그 항암 치료제들을 받고 있다가 그게 이제 생존 기간이 뭐 한 8개월, 9개월 되게 짧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폐암 진단을 받게 되면 사기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환자가 오래 못 살고 뭐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죽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세대 치료제 이후로 지금 3세대로는 이제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네네. 약이 있어요. 이제 그 약이 그 개발되고 나서는 이제 그 환자들의 수명이 조금 한 2년 정도 그 타그리소가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약을 먹으면서 암이 더 확대되지 않으면서 그 생존해 있는 기간을 지금 19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이 렉나자는 이제 최근에 글로벌 3상까지 다 마쳤거든요. 네.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 20.6개월로 타그리소보다 조금 더 능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얀센에서도 이 렉나자하고 또 얀센에서 개발한 그 아미반타맙이라는 물질하고 같이 병용 투여를 해서 글로벌 1차 시장 치료제를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타그리소가 지금 선점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예, 좀 네. 어렵죠. 바이오 분야는 좀 뭔가 아는 좀- 분만 투자하는 거니까. 네.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오스코텍은 언제 만든 회사예요? 처음 시작은? 오스코텍은 업력은 80 오래됐습니까? 제가 그 지금 상장은 2008년에 했고요. 상장 2008년에 예, 했어요. 그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뼈 이식 치료제, 그러네요. 뼈 이식제, 뼈 건강 예, 보조 맞아요. 뼈 식품, 이식제. 뭐 파골 세포 활성도 측정 키트, 뭐 이런 것 등을 하고 또 뭐 최신 골 형성 기법 적용 원심 분리기를 또 도소매하는 이런 걸로 이제 회사 소개는 나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상장은 원래 뼈 이식제로 했었는데요. 지금 매출은 한 50억에서 60억 가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그쪽이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해져 가지고요. 오스코텍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오스코텍이 기술 수출했던 이 렉나자 있잖아요. 네. 요 같이 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그것들이 이제 잘 기술 수출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스코텍.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좀
원래 생각하셨던 대로 원래 계획대로 이 회사가 좀 잘 갑니까? 아니면 역시 뭐 바이오라는 게 뭐 쉽지가 않듯이 원래 회사가 발표했던 혹은 뭐 회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참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원래 좀 보수적인 투자자인데요. 네. 이 제가 오스코텍 투자할 때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좀 언저리에서 한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 사이에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이게 작년 봄 정도 됩니다. 네. 그 사주 산업 같은 가치주를 투자한 사람이 이제 바이오는 상당히 그 포트폴리오가 상반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그 이런 저는 이제 초기에는 잘 못하겠고 워낙 제가 이제 그 바이오 쪽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네네네네. 그 렉나자는 이제 신약으로도 국내로도 승인이 났고 또 이제 글로벌 임상도 보니까 과정이 상당히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뛰어든 거죠. 20년 12월 달에 아마 오스코텍이 그때 6만 9천 원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한번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오스코텍의 이제 그 주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015년 말 정도에 레이저 티닙을 오스코텍에서 유한양의 기술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대로도 꾸준히 이제 주가가 올라갑니다. 계속 임상이 뭐 1상, 2상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3상까지 이제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의 그 기술 수출할 때도 뭐 어느 정도 미리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때 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2020년에 올랐을 때는 그 SKY 저해제 그 세비도플라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그 이쪽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 상당히 그 시장 규모가 한 70조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을 개발할 때 이제 시장 규모가 크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임상 결과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발표 이후에 많이 그렇게 빠지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이쪽으로는 조금 약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밀렸고 그 뒤로 계속 조정을 받다가 그 지금 그 레이저 티닙이 계속 임상이 진행되면서 좋은 결과들을 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이제 일봉을 보여드리면 뭐 지금 최근에 4월달에 주가가 크게 올라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한 8,300억 가량 되거든요. 주가는 22,1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 재무적으로는 괜찮아요? 뭐 돈은 잘 벌어요? 당연히 돈은 못 벌죠. 당연히 못 벌죠. 마일스톤 지금 레이저 티닙 그 기술 수출하고서 마일스톤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도 한 400억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연간으로는 연구 개발비는 한 200억에서 250억 가량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적자를 내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그걸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23년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아마 계속 이제 마일스톤이 계속 이입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유상증자를 2번 정도 했는데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300억 전환 우선주를 한번 작년 3월 말에 한번 발행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 8월 26일에 또 그 주주들 대상으로 또 유상증자를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가를 보시면은 여기 일봉에서 보면은 8월 26일 날에 주가가 크게 이게 빠지게 되거든요. 한 25% 정도 빠져서 23,000원, 4,000원대 하던 게 이제 17,000원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제 유상증자를 그때 1,200억 발표를 했어요. 네. 한 주당 0.2주니까 20% 정도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납입은 이제 여기 11월이 다 끝나서 그 납입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돈은 지금 현재 자산으로는 한 1,200억 가량 자본 총계가 그때 당시 310억에서 유상증자 전에 이제 지금 이제 886억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8월에. 네네. 그래서 지금 1,200억 정도의 자금 여력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뭐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회사 계획은 지금 1년에 연구 개발비가 한 200억에서 250억 투자되는데 네. 그 내년부터는 그 마일스톤이 들어오잖아요. 그 렉나자 관련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 대표의 생각은 지금 다른 바이오 회사들이 자금 조달 되게 어려울 때 네. 여기는 조금 자금 조달해서 그 향후에 좀 우량한 그런 파이프라인 신약 물질을 있잖아요. 전임상 단계에서 좋은 물질이 있으면 빨리 도입을 해서 연구하겠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또 1년에 뭐 연구개발 그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뭐 3, 4년 동안에는 뭐 이 현재 그 유상증자 한 금액으로 버틸 수 있고 또 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유상증자 계획은 향후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수입이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상 아마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는 주주들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럼 뭐 이거 주주분들은 크게 걱정할 건 별로 없는. 예, 그렇죠. 지금은 현재는 그 렉라자가 이제 글로벌 상업화가 이제 차분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네. 빨리 돼서 이제 실제 실적으로 음. 치료제 매출로 실적으로 들어와서 그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그 회사에 들어오면 순수하게 이제 순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걸로 이제 향후에 제2의 렉라자 같은 차세대 먹거리를 좀 개발하라는 거죠. 예. 그 뭐랄까요? 이 저 경영진들은 뭐 나름의 어떤 선명의식이나 뭐 하여튼 그 주주들에 대한 좀 자세 뭐 이런 것들은 평가할 만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네. 충분히 그 연구 개발 능력이 있고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회사가 네. 크게 돈을 버는 적 없지만은 계속 주주들에게 유증받은 돈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근데 사실 뭐 어느 회사나 다 뭐 경영진들이 뭐 이렇게 100% 마음에 들 수는 속속을 다 없겠죠. 예, 네. 알 수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은 그런 대로 그 오스코텍은 뭐 정상적으로 경영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바이오 쪽은 워낙 사실 뭐 여러 기술들 또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정말 너무 너무 어렵죠. 어렵고 예. 또 내가 판단하는 게 맞나. 심지어 뭐 애널리스트의 판단 역시도 이게 제대로 판단하는 건가 좀 맞습니다. 의심들 정도라.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네. 어렵죠. 예. 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안개 속에서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예, 저는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 막 좋아하다가 요즘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바이오 섹터 최근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몇 년간. 왜냐하면 금리도 높고 또 네. 뭐 삼성 기술 수출을 했어도 나중에 또 드랍되기도 하고 또 네. 임상이 또 실패하기도 하고 별의별 그런 것들이 많아서 네. 기대감에 너무 과거에 그 거품 미래에 벌 돈을 미리 너무 기대감이 높여서 거품을 형성했다가 실제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거나 실패하면 뭐 주가가 떨어진 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네네. 바이오도 쪽에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그 바이오 투자를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오스코텍은 주주들 중에 의사 주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렉라자 관련 임상을 진행했던 병원의 관계자다라든지 이 의사분들이 보면은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주변 분들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바이오 쪽에 좀 이 오스코텍이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런 아는 분들이 투자를 하지 모르는 네네네. 사람들이 잘 투자를 하지는 않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오스코텍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네. 대략 뭐 나쁘지 않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잔잔하게 어디 크게 화내지 않고 네.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오스코텍.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여쭤보는 건 아 너무 지금요? 네. 지금은 아주 뭐 사실 그 뭐지 이거는 이제 그 공부하시고 판단이 서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영역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바이오 주식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기술 수출 마일스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2억 5,500만 달러 그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약 1억 5천만 달러는 이제 수령이 됐거든요. 그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 4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령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제 11억 달러 정도는 이제 계속 그 삼상이 이제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국내는 지금 1차 치료제로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식약처에.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7월이나 아마 8월 정도에는 국내 1차 치료제로 지금 현재 2차 치료제만 지금 승인이 난 상태인데 1차 치료제로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 6개월이면 승인이 나기 때문에 7월이나 8월 정도에 지금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나게 될 것 같고 FDA의 그 렉라자 단독으로는 지금
올해 신청하면 아마 뭐 내년에 뭐 승인이 나든지 아니면은 지금 얀센은 아마 이제 그 병용약을 그 아미반탐하고 레잉라자의 병용약을 먼저 그 네네네네. 빠르게 진행해서 타그리소와 경쟁하려고 하는 건데 타그리소가 지금 현재 1년에 매출이 작년에 7조 정도 매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타그리소하고 이 렉나자가 거의 효능이 비슷하거나 렉나자가 조금 더 우월한 네네네. 상황이고 또 만약에 그런 상황보다도 조금 더 얀센은 그 병용투여 약 있잖아요. 그걸로 월등히 능가시켜서 그 1차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지금 현재 물밑에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 얀센의 보유사가 존슨앤존슨이잖아요. 네.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차 치료제 시장을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네네. 네. 거기서 또 오스코텍의 또 플레이가 잘하면 또 큰 부가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타그리소 약을 지금 제 주변에 그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타그리소 그 폐암을 진단받고 이제 그 약 처방 받고 한 3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신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폐암은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확 3기 4기 때 갑자기 예, 증상이 무증상이었다 갑자기 3기나 4기 때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복이 잘 안 되는구나. 특히 4기에 진단받으면 거의 이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 일상생활은 멀쩡하더라도 그 폐암이 계속 이제 전이가 되면서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엔 죽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환자는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그리소를 처방받는 환자들도 더 이상 그 타그리소 이후에 이제 추가 그 약이 없으면은 한 6개월 안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그리소 전 세계에 지금 타그리소 처방받 7조 원 시장이면 한 10만 명 이상이 타그리소 약을 처방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이제 그 병용투여 약이 그 타그리소 약을 복용하고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 환자들을 또 타겟을 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약 처방받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한 4% 올랐어요. 아, 예, 이건 원래 이제 점진적으로 4월 달에 17,000에서 한 27,000까지 상승한 이후로 이제 조정을 마치고 이제 조금씩 그 상승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이 방송 영향은 아니겠죠. 예,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 연말에 사실 그 마리포사 1 임상 발표가 있는데 그게 좀 결과가 좀 중요합니다. 양 이름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예. 헷갈려서 하나도 모르겠어 뭔지 지금. 이건 사실 아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유,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도 업력 보니까 1998년인가 아마 뭐 벤처 창업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꽤 오래된 회사하고 경영진들도 열심히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안 좋은 주가가 이제 다시 원래 가격을 좀 찾아가는 게 아닐까 기대를 하고 계신 우리 송정국 대표님, 이 정도로 오늘은 오스코텍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큰 이슈라든지 뭐 이렇게 주주와의 갈등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오늘은 아주 잔잔하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화면 좀 갑자기 뭐 우리 10시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요. 오늘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 정관에 초다수 결의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가 이사를 제안하면 네. 주주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이사를 뽑을 때 80% 총 발행 주수의 80%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이 이사를 뽑을 수가 있는 그런 그 정관 조항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저희가 그 지난 주총 때 삭제를 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부결되긴 했지만은 이게 사실 그 코스닥의 많은 기업들이 그런 초다수 결의제를 갖고 있는데 이제 1주 1의결권 평등이 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코텍의 최대 주주가 지금 14%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2대 네. 주주가 10%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이 한 15% 정도, 나머지 60% 이제 일반 개인 주주들이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주주들의 신뢰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거지 어떤 이런 정관의 어떤 독소 조항으로 경영권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사를 80%로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가 이사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유능한 바이오 전문가를 만약에 이사로 제안했을 때 네. 이사회가 지금 현재 4명인데요. 그 뭐 한 명이라도 전문가를 좀 해서 좀 제대로 이제 그 주주들이 좀 견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사를 제안했다 그러면
주주가 제안한 이사는 80%의 찬성을 얻어야지 80%라는 게 전체 주식의 발행 주식수의 80%죠.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런 게 있어요? 지배주자 이제 대표이사 김정은 대표 사람들이 거의 독점을 하는 거죠. 이사회 기존 이사회는 그 사람들도 다 80%로 아니에요. 뽑힌 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출석 의결권을 과반이니까 최소 12.5%만 찬성해도 그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주가 제안한 이사는 80%가 돼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경영권 방어 조항인데 이게 지금 상법에서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법에 특별 결의를 하더라도 그 3분의 2 이상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인데 이거를 좀 더 뛰어넘는 80%면 너무 좀 이렇게 과도한 수준의 그 주주의 의결권을 좀 침해하는 거다. 그런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저희가 회사에 자체적으로 이거는 좀 다음 주총이나 이럴 때 좀 자체적으로 좀 삭제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회사도 아마 점진적으로는 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여기는 개인 주주들이 얼마나 되세요? 한 60% 정도 60%? 되고요. 예. 그러니까 1대 주주가 14%, 2대 주주가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15%, 그다음에 개인들이 한 60% 정도 되죠. 개인이 많네. 예. 그럼 뭐 개인분들이 얼마든지 좀 더 뜻을 모으고 하면 개인뿐 아니라 사실 2대 주주나 기관 주주들도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14%면은 14% 대 8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 비경영권 주주들이 86%인데 이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회사의 경영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죠. 14% 가지신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그 꾸준히 잘 회사 경영을 잘하면 저희가 지지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감사라도 좀 주주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이사라도 한 명 이렇게 회사에 진입시켜서 같이 이렇게 좀 미국에는 이사회가 집단지성으로 운영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떤 오너십이 아니라 조금 더 뭐 우리 신약만 오픈 이노베이션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영도 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뭐 견제 장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주주들이. 네. 예. 이거 좀 약간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건 뭐 상법상 뭐 그 부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원래 그 법에 또 취지라는 게 있겠죠. 뭐 막 그 이사회에 들어와서 또 뭔가를 처리하는 뭔가를 이렇게 좀 해보려는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많이 좀 뭐 당했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조항이 네, 있는지 그렇죠.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좀 80% 이걸 받아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이거. 것들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스코텍과 오스코텍 주주와 이제 경영진들의 이제 갈등은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저희는 무슨 경영권을 뭐 저희 뺏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정상적인 지배 구조로 만들어 달라 이런 거죠. 그 사실 그래서 경영진과 주주들 사이에서는 약간 긴장감이 좀 있어야 돼요. 경영을 잘하면 계속 우리가 그 신뢰를 해주고 네. 만약 경영이 잘 못하면 언제든지 뭐 그 다음 그 재선임 때는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긴장감이 있어야 경영진들도 주주를 의식하고 하지 건강하게 않을까요? 경영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네네.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지 전혀 긴장감 없이 완전 독재로 간다는 거는 조금 아닌 거죠, 그거는. 아마 회사도 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이 초창기에 성장할 때 자꾸 지분율이 적어지잖아요, 유상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을 보호자죠.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정상적인 경영 지배 구조로 좀 복귀해서 네. 좀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영국 대표님과 함께 오스코텍 바이오 회사 조금 좀 어려우셨을 수는 있겠는데요. 하여튼 오스코텍이라는 회사 말씀 좀 드렸고요. 또 다음번에도 또 좋은 주주의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또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얘기를 오늘 짧게 하신다니까 그렇습니까? 많이 못 하겠네요. 다 10시 됐습니다. 아, 예, 오늘 또 그러네요. 일찍 시작했어요. 맞아요. 오늘. 네네네. 예. 하여튼 바이오 주식은 제가 이걸 약간 좀 그 아시는 분들 공부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맞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는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예, 요즘에 바이오 섹터가 썩 이렇게 녹록지 않고 옥석 가리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잘못하면 또 크게 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또 잘 되면 또 엄청나게 대박을 터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송정국 대표님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또 회사,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이 또 투자하고 계신 회사의 이야기, 뭐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또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SML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